14번 문제는 ABO식 혈액형의 특징과 판정 원리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전에 이 개념 부분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게 혈액형이잖아요. 혈액형. 말 그대로 혈액 구분이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혈액이 이렇게 있으면 혈액에 시험관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빠르게 돌리는 원심 분리를 하면 아래 부분에는 고체 부분이 가라앉고 윗부분에는 액체 부분이 뜨게 되는데 고체 부분을 우리가 혈구 부분이라고 하고 세포 부분이에요. 액체 부분을 혈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혈장은 100% 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의 혈장 단백질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뭐 건더기 같은 애들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완전히 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이 혈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적혈구 그리고 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이 물질에 따라서 혈액형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을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놈을 우리가 A형 혈액형이라고 할 거고요. 이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B라는 물질, 실제로는 당사슬이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당 우리 뭔지 아시죠?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인 당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물질이 응집원 B를 갖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B형 혈액형이라고 할 거고요. 응집원 A하고 B를 둘 다 가진 혈액형을 AB형, 아무것도 없는 혈액형을 O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혈액형 구분은 무엇이 기준이냐면 여기 잘못 써져 있네.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응집원이 무엇을 갖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응집원은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항원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면역당원인데 갑자기 이 혈액형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이 응집원은 항원처럼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A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A형은 응집원 A를 원래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는 나한테 면역 반응을 유도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A형 혈액이 B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B형의 입장에서는 응집원 A가 없잖아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응집원 A가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응집원 A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응집소 알파인데, 방금 설명해서 여러분이 살짝 혼동하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A형 혈액이 들어와야 응집소 알파가 생기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 아시죠? B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고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는 베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원 항체처럼 응집원 A는 응집원 알파랑만 결합을 하고요. 응집원 B는 응집소 베타랑만 결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A형 혈액이 응집원 A를 가지면서 혈장에 동시에 응집소 알파를 가지면 안 되나요? 이게 이렇게 생긴 알파를 여기에 만약에 갖고 있으면 네, 안 되겠죠? 여러분 그 항원항체 반응, 얘네들이 그 뭉치는 반응 있잖아요. 이 반응처럼 지금 얘가 만약에 적혈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얘가 표면에 있는 요 놈이 A형 혈액이어서 응집원 A이고 얘가 만약에 응집소 알파라면 얘네들이가 같은 혈액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적혈구가 응집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있던 혈관이 막혀서 이 사람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A형 혈액은 응집소 알파를 갖는 게 아니라 응집소 알파랑은 결합할 수 없는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어야 맞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B형 혈액은 응집원 B랑 응집소 알파, 응집원 B랑은 결합할 수 없는 응집소 알파를 갖게 되고요. AB형은 응집원 A랑 B를 둘 다 갖기 때문에 얘 응집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결합을 해서 아까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응집소는 없고요. O형은 응집원이 아무것도 없는 대신에 응집소 알파랑 베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집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응집원을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도 결국 이제 두 가지인 거고요. 얘네들이 각각의 혈액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종류가 다르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종류가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물질인데요. 응집소는 혈장에 떠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액체가 완전히 100% 물이 아니라 떠다니는 건더기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응집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집소는 구조 자체가 저희가 많이 보던 구조잖아요. 항체의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항체의 구조, 항체의 기능과도 유사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응집원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항원항체 반응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어쨌든 유사하고, 실제로 여러분 응집소가 여기 이 액체 부분에 혈장 부분에 떠 있다고 했었잖아요. 항체도 이 혈장 부분에 똑같이 떠 있게 됩니다. 어쨌든 ABO식 혈액형의 구분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이 혈액이 어떤 혈액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시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시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약의 이름이 혈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혈장은 아는데 혈청은 모르잖아요. 혈장의 일부 성분을 뺀 게 혈청이에요. 혈장이랑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방금 혈액형에 관련해서 혈장에는 어떤 성분이 있었죠? 네, 혈액형하고 관련된 성분은 혈장에는 응집소가 있었잖아요. 혈장에는 응집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응집소는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혈청의 종류도 지금 두 가지인 거예요.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는 놈이 있고요.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는 혈청이 있는 거죠. 두 가지 혈액을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집소 알파는 무엇이랑 결합을 한다? 네, 응집원 A랑 결합을 하잖아요. 항 A 혈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A형 혈액을 섞으면 이 혈청 안에 있는 응집소 알파랑 A형 혈액 안에 있는 응집원 A랑이 응집을 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뭉쳐서 보이게 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 A 혈청은 응집원 A를 갖는 A형 두 개랑은 응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는 항 B 혈청 같은 경우는 응집원 B를 갖고 있는 혈액이랑은 응집을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랑은 B형과 AB형이랑은 응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떨쳐놓고 얘네들이 만약에 B하고만 응집을 했고, 어떤 미지의 혈액이 B하고는 응집을 하는데 A랑은 응집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B형이구나.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둘 다랑 응집을 했다. 그러면 얘 AB형이구나. 이렇게 판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혈액형의 판정 원리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저의 그 설명하는 영상 온라인 클래스 꼭 다시 들으세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 다시 들으면서 제대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문제 풀어볼게요. 철수는 항 B혈청하고만 응집했기 때문에 B형이 되고요. 영희는 아무랑도 응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응집원도 없는 O형이 되겠고요. 철수는 B형이기 때문에 응집원 B하고 응집소 알파를 가졌을 텐데 얘네들이 혈액 내에서 위치가 다르다고 했어요. B가 혈구인 아래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응집소 알파가 혈장 부분이 윗부분에, 그리고 O형이 갖고 있는 응집소 알파 베타는 다 니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리을에는 아무런 응집원도 없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까지 오답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